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죠. 사실 이게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밤 늦게까지 열렸습니다. 사실상 열렸다기보다는 이제 파행으로 끝났다고 표현하는 게 사실일 텐데 오늘 청문회 파행을 놓고 여야 간에 서로 이제 원인이 있다, 뭐 사과를 그렇죠. 촉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막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8시 30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예정된 회의에서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라고 입장이 지금 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정회가 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주인공이 다른 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일단 뭐 부적절한 면들은 있죠. 사실은 김용민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것이 더 뭐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 전부터 이제 감정적인 어떤 대치 관계가 극하게 대립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호수 후보자의 이제 정관예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유상범 의원의 과거 이제 문제된 불미스러운 사건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당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유상범 의원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전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이제 검사장 출신으로 이제 변호사 재직 시절에 사건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멘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리수술 의혹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무면허인,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면허인 무자격자가 수술을 해서 사망하는 사건을 이제 피고인 피의자 측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기재된 의사를 매수해서 사건을 축소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상담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이게 진짜 정관예우의 폐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김용민 의원 측에서 하니까 야당에서 조금 반발이 있었고요. 네. 언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조수진 의원을 상대로 눈 똑바로 뭐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인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남국 의원은 본인도 사과 받아야 된다. 그 신랑이 가정에서 멍이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조수진 의원은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대치를 했고 김용민 의원도 나도 사과 받아야 된다.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언쟁이 있다 보니까 왜 네. 일방적인 사과만 요구하느냐. 이렇게 사과 문제로 5시간을 대치한 상태였다. 5시간. 5시간이 지나니까 자정을 넘겼고요. 네. 결국 회의는 자동 종결돼서 사실은 청문회 일정이 자동적으로 사과 문제로 종결이 됐다. 뭐 일단은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똑똑하다 이런 발언들 또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는 않아 인신공격처럼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예, 적절하진 그런 않죠. 부분들은 네.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이게 쌓인 게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김용민 의원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런 네. 일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참다가 이제 폭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저는 요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파행이 돼서 청문회가 제대로 안 됐느냐. 근데 한편으로는 그 8시 30분 이전에 했던 청문회 내용 보면 그렇게 뭐 어떤 공격이라든지 야당의 포인트는 별로 안 보였거든요. 이른바 한 한방이 방이 없었습니다. 있는 청문회는 아니었다. 예전에 네. 윤석열 총장 때도 그렇고 또 다른 네. 장관 할 때는 그 야당의 어떤 그 매서움이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준비가 좀 덜 됐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준비도 안 됐는데 어차피 더 하기도 뭐 하고 이게 잘 어떤 트리거처럼 이렇게 다른 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황도 조금 예상을 했지 않을까. 만약 할 게 있다 그러면 네. 이 말싸움해서 안 할까요? 음. 분명히 돌아서 질문 질의를 하러 들어오죠. 사실 크게 할 것도 없다는 판단을 했지 않을까. 저 조심스럽게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별로 내용이 안 나왔어. 우리 그냥 나왔던 정관에 돈 받은 그거하고 라임 사건
수임했던 그 얘기 말고는 크게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정리하면 이제 김용민 의원이 유상범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감정 싸움이 있었고 조수진 의원이 가세했고 여기에 좀 이제 그 설왕설래가 있었던 상황.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쌓인 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워딩을 그 말씀을 드린 게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조수진 의원이 나한테도 여러 번 막말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네. 파행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저희 당이 수차례 설득을 통해서 당사자 간 간사 간의 유감 표명을 하고 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전체 회의를 파행시켰다. 네. 조 의원이 자신에게 사람이 아니다라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해명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네. 자정 5분 전에 야당에서 이 차수 변경하자라는 요청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또 끝나기 전 5분 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조율이 안 된 것 같고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의 본질적인 어떤 질의응답이라든가 국민들이 알만한 어떤 컨텐츠들이 제공되지 않고 공방, 말싸움, 고성만 오가다가 또 끝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막말이 어쩌다 튀어나온 느낌이라면 요즘은 좀 막말이 잦아졌다는 느낌도 들고 사실은 이제 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또 본인도 어제 좀 지나친 발언을 하고 이게 너무 좀 하향 평준화된다는 느낌도 들고요. 여러모로. 다른 뭐 네. 위원회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근데 법사위만 유독 법사위 그렇습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의 이제 통과가 있는 마지막 곳이니까 관문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당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더 싸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격하게. 와중에 아마도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선수들이 다 포진돼 있는 것 같아요. 여야에 좀 화력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법사위에. 입심이 좀 좋은 분들. 그래서 강성 투사들끼리 그렇죠. 극하게 대립하다 예. 보니까 좀 이런 사안이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특장점은 있어요. 원래 청문회라고 한다면 청문 후보자들에게 혼내고 그렇죠. 구성하고 막말하고 막 뭐 삿대질하거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끼리 서로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호수 없는 청문회라는 지금 타이틀이 보도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네. 김호수 청문회가 아니라 여야 간의 어떤 힘겨루기, 말싸움 이런 경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을 국회에 다시 네. 요청을 했죠. 그렇죠.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네. 이 시한이 만약 넘어가면 인사청문회법상 열흘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 안에 다시 청문회를 뭐 여는 것도 가능은 한데 지금 분위기상 시간이 일정이 나올 게 별로 5월 없어 보이거든요. 30일까지면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5월 30일 이후에 네.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계속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새라서 다시 여야 간에 뭔가 합의하고 이러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더불어민주당이 참 오래 고민했어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오늘 정책 의총을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방법을 논의했는데 의총 결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서 무주택 생애 최초 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6월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공급 대책은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1만 호를 공급하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해서 한 1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김진표 위원장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역시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이 아무래도 이제 중점적인 내용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쓰는 반성문 성격의 정책 변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집권 여당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세금 부분 여러 가지 대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변화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나왔었습니다. 이에 걸맞게 이제 뭐 대폭 뭐 완화는 아니지만 재산세 일부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이제 공시가격으로 이제 6억에서 9억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좀 깎아준다. 예를 들면 0.05포인트를 감면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네. 범위는 44만 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금액으로는 한 평균 18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LTV는 뭐 송영길 대표가 원래 그렇죠. 이제 경선 당시부터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비판이 많았죠. 네. 서민하고 이 실수요자도 못하게 막는 거 아니냐라고. 무주택자 예. 등등. 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우대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해요. 지금은 10%포인트인데요. 네. 더 늘리기도 하고요. 조건은 좀 있습니다. 조건은 투기 지역이나 가열지구는 주택 가격 자체가 9억 원 이하이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 이하. 그래서 3억 원씩 완화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면 이하도 이것도 1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대략 예상 가능한 폭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세 저항에 맞먹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실제적으로 효감이 없을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사실 한번 정책을 밀고 나갈 때 그거를 포기하거나 수정한 애가 없었습니다. 이번 정권에 별로.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완화돼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확정안은 아니고요. 정부안이 아니고요. 당론이니까 또 정부랑 협상할 땐 다른 안이 그렇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는 것이 부자 감세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익부, 빈익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의 소득 재분배라든가 부의 재분배의 문제는 또 고민할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폭 실감나게 깎아주는 건 현실적으로 현재로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상위 한 3, 4%만 낸다는 그 종부세 네. 여기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의견을 네. 모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오는 30일 날 다시 최종적으로 조율하기로 했고요. 네. 또 그거 말고도 양도세 같은 경우도 지금 비과세 기준액이 9억 원인데 12억 정도로 좀 상향하자라고 이게 마지막까지 의총에 붙였는데 양도세. 이것도 결론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결국은 사실은 좀 이렇게 크거든요. 이렇게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는 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을 때 세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결정이 안 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정책도 발표가 됐나요? 일단 네.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이 임대 사업자들이 이 임대 사업을 말소하고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이제 공급이 조금 추가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등록을 말소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중과세를 배제하겠다. 네. 그러니까 빨리 말소해서 6개월 내에 팔으라는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자체가 제안한 여러 가지 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겠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사업 활성화 계획을 이제 세우기도 했고 군, 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중심으로 해서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공급 방안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수위라면 이제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가 있을 텐데 당정청 이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논의가 될 텐데 이 정도 수위, 이 정도 폭이라면은 크게 이견은 그렇죠. 종부세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른 거는 어떻게 손 예상하십니까? 변호사가 좀 전에 조금 언급을 했지만 크게 변화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약간 네. 완화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큰 문제 없이는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30일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해보죠. 주제를 좀 전화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가 사실은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연기가 됐어요. 여론조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컷오프는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하겠다라고 예정은 했지만 생각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빨리 취합되지 않아서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특히 젊은 여성층 표본에서 여론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늦어졌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20, 30대 비율과 관련해서도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일단 여성층 표본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여론조사 업체가 이제 오전 중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호남 특히 20대 여성은 기존의 샘플 채집이 좀 어려워서 조사가 지연됐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또 공개된 사유이고 또 공개되지 않은 사유 중에 또 여론조사가 빨리 끝나지 않은 사유도 잠재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네. 어찌됐든 내일 오전 8시에는 3명은 떨어지고 5명은 통과하는 소식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로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부터 뭔가 약간 좀 삐그덕하는 모습이어서 이게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승복하기 어렵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지금 8명의 후보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림은 좀 그려지는 그림은 모양새거든요. 대충, 네,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죠. 그려볼까요? 그러면 박지민 변호사께서. 일단은 네.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 조경태 의원, 홍문표 의원, 윤영석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좀 중진급에 해당하고 또 김웅 지금 의원, 김은혜 의원이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데 이 세 사람은 좀 신진에 좀 해당합니다. 네. 결국은 5명의 이제 컷오프를 통과한 사람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한 3사람 정도는 뭐 좀 예상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네. 두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이거 같은데 이게 관건이다. 뭐 조심스럽게 김웅 의원하고 홍문표 의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림은 제가 맞춘 적이 거의 없어서 크게 뭐 기대하고 묻지는 말아주십시오. 네. 어떻게 손 변호사님도 그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네. 거론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서운하시는 제가, 예. 주영 의원, 뭐 나경원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들어올 것 같고 홍문표 의원도 당연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은 김웅 의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웅 이것도 제 의원. 그냥 저랑 개인적인 같네요. 추론이어서 네, 네. 언제든지 뚜껑 열어보고 달라질 수 있다. 선거가 네. 뭐 예상대로 되면 그 선거 왜 합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틀리는 게 또 틀리니까요. 선거기 때문에. 사실 내일 뚜껑 열어보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상하는 네.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래서- 김은혜 의원도 지금 돌풍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선거라는 게 항상 그래서 재밌는 거죠. 네. 네, 반전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예상도 했던 거고 사실 있는지도 없는지 뭐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개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뒤에 있다, 누구의 어떤 계획이다, 전략이다, 큰 그림이다 그렇죠. 등등 있는데 개파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아마 이준석 최고의 이 바람 자체가 뭐 돌풍, 태풍 같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고 뭐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은데 중진들 이상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파 얘기들을 좀 중진들이 꺼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유승민계가 아니냐. 네. 뒤에서 유승민이 뒷배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과 뭐 혹은 김웅 의원과 그렇죠. 유승민 의원 친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네. 하는 이유는 이 국민의힘 당원에 많은 수가 영남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남에 60대 이상들. 네. 그분들이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대구 출신이니까 막 그런 어떤 전략적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쉽게 그냥 이길 것 같으면 이런 개파 얘기까지는 안 했을 건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했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역시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뭐 탐욕스러운 탐욕스럽다. 선배들 이런 표현이 있었나 봐요. 예, 그걸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이 전당대회 이 당대표 이 선거가 개파 친박 우리 알고 있죠. 친이 더 있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친이 아니냐 뭐 네,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네. 유승민계 이런 개파 싸움이 된다면 또 구시대적 어떤 싸움으로 또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우세하다고 느끼니까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건데 주호영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특정 대선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한 사람이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너무 미래의 추상적인 두려움과 우려를 당대표 경선에서 표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유승민계라고 하는 것은 유승민
이준석 전 태우고 아버지와 이렇게 친하다. 친구. 그래서 네. 친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정도인데 사실 정치와 그렇게까지. 사적인 영역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로 친하다는 것만으로도 경선 과정에서 특히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누군가를 밀어줄 만큼 당대표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가 아니라 굉장히 견제되고 당원 당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네.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은 다급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나경원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한번 해서 물어봐 한번 주세요.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